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초급 7반 어,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이전 7조에 이어서 그 머신러닝 파트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로지스틱 회계기 실습과 이제 다중 입력 실습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만요.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저번 6조에서 이론적인 내용은 이미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습에 대한 내용만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로지스틱 회계 실습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이제 10 이상인 경우와 10이 아닌 경우에 대한 이제 이진 분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론으로서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을 했고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펑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이제 SGD 펑션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이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입력값이 10이 아닌 경우고요. 1에 가까울수록 10 이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도 선언을 하고, 옵티마이저는 SGD를 사용을 하고, 이제 그 로스 펑션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에포크를 이제 200으로 설정을 해서 했었는데요. 그래서 최적 정확도는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어, 이게 제가 아마 자료 공유했을 때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이 결과값이 아닐 텐데 그 결과값 같은 경우는 그 에포크가 200일 때는 그 결과값이 제대로 잘 안 나오게 돼가지고 저는 그 에포크를 한 500 정도로 다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 최, 결과 정확도가 잘 나오게 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1에서 4.5에 대한 값은 0.5 이하에 대한 값으로 잘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10 이상인 이제 11에서 500에 대한 값은 이제 1에 가까운 값이 되게 돼서 저희가 원하는 이제 실습 결과값을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다중 입력 실습에 대한 건데요. 다중 입력 같은 경우는 딥러닝이 입력값이 이제 입력 차원이 이제 1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원 이상의 그런 이제 입력값을 가질 경우에 어떤 식으로 모델을 구축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 입력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모델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계산값은 이제 y는 액티베이션 펑션에 이제 다음과 같은 값을 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다중 선형 회귀랑 다중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걸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중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추가 점수를 통해서 최종 성적을 유추하는 그런 이제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의 예시는 이제 왼쪽 아래 보시는 것과 같고 그거에 대해서 어, 모델을 구축을 해서 결과값을 보시면은 실제 이제 73점 최종 결과값이 한 73점쯤 되는데 이제 예측한 값이 73점에 근접한 값이 나오게 됐고요. 실제로도 거의 그거에 근접한 값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더라도 대략적인 이제 결과값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중 로지스틱 회계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꽃받침 길이하고 꽃잎의 길이를 보고 해당 꽃이 A냐 B냐에 대한 것을 이제 분류 예측하는 거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예시는 왼쪽 아래와 같고 모델을 선언을 해서 했을 때 대략적으로 거의 그 입력값인 이제 꽃의 받침이랑 이제 꽃잎의 길이가 합시 한 7에 가까울수록 이제 A 꽃이라고 이제 그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멀수록 B 꽃이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인재님이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줌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와가지고요. 네, 그러면은 예,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에 대해서 발표할 건데, 이 소프트맥스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에 쓰이는 리그레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 아이리스 꽃 품종 데이터나 엠리스트 데이터 아니면은 뭐 패션 엠리스트 데이터셋 이런 데이터들의 분류 문제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이제 아이리스 꽃잎의 품종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여기 예시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펑션은 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 소프트맥스 PI가 그 레이블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 확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 함수로부터 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담진 않았지만 이거는 쉽게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이 식에 대한 유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식을 보시면은 소프트맥스 함수가 확률이 다음과 같고, 여기서 3인 이유는 그 꽃잎 품종 개수가 3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확률을 더했을 때 분자의 합의 값이 분모와 같아지므로 전체 확률이 2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했을 때 그 버지니카에 속하는 확률이 0.26, 뭐 세토사에 속할 확률이 0.7,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제 여기서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할 때 우리가 실제값은 아마 주로 데이터셋, 이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보시면은 0, 1, 2나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정수로 레이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로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 로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정수로 된 레이블 데이터를 원합 벡터로 바꿔주게 됨으로써 우리가 오차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비용 함수로는 로지스틱 리그레션 회귀처럼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 식을 보시면은 우변에 있는 식과 좌변에 있는 식이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식은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에서 봤던 식이랑 일치하는 식인데, 왼쪽 좌변에 있는 식은 여기서 K의 2, 즉 이중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게 됨으로써 K의 2 값을 넣어주면은 우변식과 같아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식이 예를 들어서 좀 더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의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실습인데, 실습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리스 꽃 품종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제가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헤드랑 인포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엔 타겟에서 어떤 값들이 있는지 0, 1, 2 이렇게 총 3가지 종류의 레이블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각각 그 균형 있게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밸류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50개, 50개, 50개씩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 타겟 네임에서는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까, 즉 0에 해당하는 게 세토사, 이런 식으로 해서 총 3개의 레이블들이 클래스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좀 데이터에 대해서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 과정인데, 일단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numPy로 바꿔주고, 그 다음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0, 1, 2 정수로 레이블링 되어 있는 그 타겟 데이터를 원합 벡터로 바꿔주는 함수로서 to 언더바 카테고리컬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꿔준 결과 그냥 첫 번째 샘플 값을 확인해 보면은 0, 1, 0으로 이렇게 원합 벡터로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을 만들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단일 신경망 함수를 이용했고 그 활성화 함수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넣어 주었습니다. 네, 자세한 모델 스페시피케이션은 다음과 같고요. 옵티마이저는 애덤 그리고 아까 로스 함수로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사용해 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습 결과인데요. 실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로스가 0 쪽으로 잘 수렴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테스트해 본 결과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정확도를 테스트해 본 결과 테스트 정확도가 1이 나왔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셋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좀 더 테스트를 정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데이터 셋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 것 같아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발표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발표 여기까지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